다음은 셀비온의 김권 대표님께서 테라노스틱스 비욘드 앤 어버브라는 제목으로 15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셀비온의 대표사를 맡고 있는 김권입니다. 세라노틱스라는 단어는 방사성 의약품의 약물 가치를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세라노틱스 분야의 연구개발 동향 그리고 셀비온의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15분을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클레이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방사성 의약품 개발 트렌드, 셀비온의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의 최신 임상 정보, 병용 투여를 통한 테라노틱스의 확장, 그리고 셀비온의 개발 전략에 대해서 전략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라노틱스 시대의 방사성 의약품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라노틱스는 방사성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신약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용 동위원소와 치료용 동위원소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진단을 통해서 환자의 병변을 진단하고 또한 치료제 투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정짓는 즉 환자 선정의 이제 진단 목적의 진단제가 활용이 되어지고 이어서 치료제 투여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방사성 의약품을 투약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현재 테라노틱스 표적 단백질로서 SSTR과 PSMA가 높은 특이성과 발현율로 인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신규 표적이 개발되고 있고 이에 맞춘 리간드가 개발되어지고 있으면서 향후 4, 5년 이내에 새로운 방사성 의약품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사성 치료제의 리간드로서는 저분자 화합물, 펩타이드, 소형 단백질, 항체 등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펩타이드와 저분자 화합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인체 내에서의 항원 항체 반응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체내 잔류 기간이 길어서 내부 피폭의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항체를 이용했을 때 표적 병변에 대한 약물 전달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방사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저분자 화합물과 펩타이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소형 단백질로서 나노바디나 미니바디가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고 또한 항체 엔지니어링 기술이 발달되어지면서 항체 쪽도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리간드 유형별 특성 비교에 대해서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리간드로서 활용되고 있는 게 펩타이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통 방사성 의약품으로 사용되어지는 펩타이드는 아미노산 8개에서 2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펩타이드나 이제 저분자 화합물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되고 따라서 정상 조직에서 내부 피폭이 일어나는 빈도가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항체는 표적에 대한 타겟팅 능력은 뛰어나나 인체 내에 잔류하는 시간이 길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들이 큽니다. 지금까지 테라노틱스 임상 시험이 발표된 것은 대략 694건입니다. 전립선암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유방암, 폐암, 신경내분비암
등의 순으로 임상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하는 동위원소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루테튬 177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트리움이라든지 악티늄 225의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악티늄 225의 경우에는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어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해결되어지면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임상 건수가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회사는 역시 노바티스입니다. 노바티스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을 하고 있는데, 노바티스 임상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펩타이드와 스몰 몰리큘을 주로 리간드로서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사용하는 동위원소도 루테튬 177에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바티스는 그 플루빅토와 그게 루타텔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플루빅토의 병기 확장 임상이라든지 병용 임상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바티스는 팝 이니비타를 활용한 방사성 의약품도 개발하고 있는데, 파피 46이나 파피 74의 경우에 애초에 이제 파피 46이나 파피 74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제 리간드 내수의 표적 단백질 내수의 와싱아웃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는 사이클릭 펩타이드를 리간드로 한 파피 2286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방암, 대상암을 대상으로 현재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비온이 진행하고 있는 루테튬 177 포크보타이드 전립선 치료제 임상 결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크보타이드는 셀비온 약물의 그 WHO에 등록되어 있는 제네릭 명이 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전립선암은 전 세계 남성암의 60세 이상 남성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발병률 1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뉴스를 보면은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도 전립선암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셀비온의 그 루테튬 177 포키보타이드의 유효성 평가 결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시트 베이스의 ORR은 객관적 반응률은 셀비온이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중간 분석을 했을 때 47.5%가 나왔습니다. 이때 동일한 잣대로 발표된 플루빅토의 ORR은 비전 트라이에서 발표한 ORR은 29.8%였고, 엠펄시트 기준으로 ORR을 평가했을 때 셀비온의 경우에는 7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80.3%가 나왔습니다. 노바티스는 따로 엠펄시트 기반의 ORR 데이터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PSA 50% 이상 감소율도 68.49%라는 좋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PSA 80% 이상 감소도 42.4%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플루빅토의 경우에는 PSA 50% 이상 감소율이 46.0%이고 80% 이상 감소율은 33.0%입니다. 병용 투여를 통한 테라노틱스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의약품도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여러 기준의 약물과 병용 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방사성 의약품, 특히 전립선암 치료제는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DNA를 파괴하는 MO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체 내 세포는 파괴된 DNA를 다시 복구하는 효소 파프가 존재하고 있고, 역시 그 병용 투여로서 파프 이니비타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동시에 그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하면은
PSMA 발현이 증가한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성 의약품과 엔잘루타마이드와 같은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병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방사성 의약품과 면역항암제 PD-L1 이니비타나 PD-L1 이니비타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그 플루빅토의 임상을 주도했던 호프 박사가 UCSF에서 플루빅토와 그 키트루다의 병용 임상을 연구자 임상으로 실시했을 때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를 얻었었고, 또 OS도 굉장히 연장되어지는 것을 최근에 그 란셋에 그 발표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그 오스트레일리아 연구 그룹도 펜브로와 그 플루빅토를 연구자 임상으로 그 병용 투여했을 때 ORR이 리시드 기반으로 70%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었고, OS도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을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논문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치료제, 특히 이제 방사성 의약품의 경우에 파프 이니비타, 그다음에 이제 남성 호르몬 억제제, 그다음에 이제 키트루다와 같은 그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를 통해서 치료 효과의 극대화, 그다음에 이제 그 삶의 질의 향상, 그다음에 치료 ORR의 개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만은 실제로 국내 전립선암 환자 26명의 환자 조직을 공간 전사체 분석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하였습니다. PSMA 양성 세포의 경우에는 T 세포의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록색은 이제 PSMA 양성 암세포가 되겠고, 주황색은 PSMA 음성 암세포가 되겠습니다. 파란 블루 컬러는 T 세포를 포함한 면역 세포가 되겠습니다. 역시 실제로 보게 되면은 PSMA 그 양성 암세포 주변으로는 T셀과 같은 면역 세포가 실제로 접근하지 못하는 콜드 투머 형태를 콜드 투머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KD 그래프를 봤을 때도 PSMA 양성 암세포와 PSMA 음성 암세포와 T세포 사이의 거리 분포를 그래프화시켜 봤을 때 PSMA 양성 암세포의 경우에 암세포와 T세포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양리학적, 병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셀비오는 MSD의 그 키트루다, 펜브로와 셀비온이 개발하고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 병용 임상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때 저희들이 임상 시험의 명을 이그나이트 트라이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그나이트 트라이얼의 명명 이유는 그 콜드암에 불을 확 지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그나이트라는 이름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환자 투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성 의약품과 그 ARPI 남성 호르몬 억제제 병용으로 비전 트라이얼의 이제 그 결과를 서브 애널리시스 결과를 살펴보면은 플루빅토와 표준 치료만 했을 때의 그 OS 생존율을 봤을 때 12.4개월이고, 이 12.4개월은 플루빅토를 사용하지 않은 표준 치료 단독군에서의 그 생존 OS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개월 차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플루빅토와 남성 호르몬 억제제 ARPI를 병용으로 사용했던 경우에는 확연하게 OS가 연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방사성 의약품, 그러니까 전립선 치료제와 그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 호르몬 억제가 PSM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LHRH 애고니스트나 LHRH 엔테고니스트, 그다음에 엔티 안드로젠, 그다음에 CYP17 이니비터 등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테스토스테론이나 이제 안드로겐의 시그널을 차단을 하게 되고, 이어서 FOLH1 진의 이제 발현이 증가되어지고, 그 결과 PSM의 발현이 증가되어진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가 동일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단일 세포 RNA 시퀀스 분석을 해서 ADT가 PSM 발현을 증가시키고 이는 PSM의 표적 치료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ADT 처리를 하게 되면은 세포 실험에서나 인체 임상 실험에서 PSMA의 발현이 증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PSMA의 발현이 증가되어졌을 때 사실은 그 방사성 치료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하탄프 등의 그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은 SUV 그 미인 값이 9.4 이상일 때 OS 값이 OS가 19개월이 나오는 반면에 SUV 밸류가 9.4 이하일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지는 9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이제 이런 병용 임상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기존의 그 ARPI가 방사성 의약품과 가장 병용 투여를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도 그 근거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특히 이제 ARPI 쪽에서도 글로벌 임상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셀비온의 그 향후의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 AI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등장을 하고 있고, 셀비온의 경우에도 약물 설계 및 이제 약동학적 그 프로파일 예측 기술을 AI 플랫폼을 통해서 확립하고, 이를 이제 신약 개발의 디스커버리 기술로 이제 적극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심플렉스라는 그 AI 기반의 신약 개발 회사와 손을 잡고 방사성 의약품 분야에서도 이 디스커버리 기술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기 때문에 동영상을 트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발표의 제목을 테라노틱스 비욘드 앤드 어바브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단순히 진단과 치료 이걸 떠나서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이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타이틀을 그렇게 정했고, 사실은 오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힘을 다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대한해계학회에 깊이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